김의겸 의원이 이제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건 원트랙, 또 하나의 투트랙이 있었죠. 하나의 원트랙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기한 의혹보다는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영사를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심한 사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경찰에 김의겸 의원을 고소한 것과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을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은 경찰이 한 것이고 법원을 상대로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저 1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늘의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른 건데 근데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저게 무슨 검경 갈등이 또 시작된 건가?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게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나? 저 개인이 어느 술집에 가서 변호사들하고 술 먹었다고 주장을 한 게 저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지?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고의성 여부는요.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듯이 예를 들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본다면 저는 경찰은 일단 그 송치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는 게 옳지 않았을까. 과연 이것이 직무상의 어떤 그 일인지 직무상의 어떤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이것은 국회의원의 어떤 직권남용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더불어서 좀 면책 특권이 21세기에 과연 필요한 그런 조항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군사정권 혹은 왕정, 독재정권 치하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21세기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언하지 못할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80석이나 가진 그 거대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아무 말이든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뭐 실수라든가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명백하게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거나 혹은 지속성, 연속성 이런 걸 따져보면 저는 정말로 이렇게 불체포 특권과 그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제 경찰은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다. 김의겸 의원의 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은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면책특권, 글쎄요. 우리 김종혁 위원장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불체포 특권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비롯된 헌법상 원리거든요.
다소 운영 과정이나 법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이라는 게 민주주의가 언제 어느 식으로 왜곡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을 늘 경계하고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롭게 의사개진하고 의사결정하고 표현하고 그런 것이 국민의 어떤 권익보호와 권리보호를 필요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물론 면책특권의 적용을 배제받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 이제 그만큼 사법부에서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준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10월 달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할 당시에 문제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이후에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김의겸 의원이 뭐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10월 당시에는 제보단 어떤 뭐 녹취록, 사실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논란이 불거졌었고 지금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아닌 면책 특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권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김의겸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아마 전라북도 군산인가요? 거기서 출마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박성민 최고 말씀대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겠죠. 조상규 변호사가 손을 드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지금 경찰의 이런 불송치 결정이 상당히 모양새로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기소가 됐을 때는 김의겸 의원은 또 사법부에 가서 본인 항변을 하셔서 재판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법 절차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이고요. 그런데 저는 후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10억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으로 한 1,60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김의겸 의원이 변호사 쓰고 한 그 비용들을 한동훈 장관이 물어줘야 하는데 그 돈이 대략 1,600만 원 정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개인 사비터로 지금 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패소하게 되면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송 비용 부담이 있으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후원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이야기를 의원 이야기를 해봤고요.